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진행은 수면 마취 하에 진행했던 앞니 고착 그리고 어금니 임플란트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 증례를 좀 소개해드릴 거예요. 보면은 일단 앞니가 색깔이 많이 이렇게 변색이 된 거를 알 수 있어요. 치과 치료 같은 것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치아 자체 안쪽에도 많이 까맣게 변색된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어금니 사진을 보면은 어금니가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전반적으로 충치도 좀 있고, 아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고, 왼쪽 아래는 치아가 위에가 좀 대합되는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약간 솟아 있었어요. 치아 공간이 없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도 이 치아를 좀 다듬고 다시 고철을 이렇게 크라운을 다시 씌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충치도 좀 있고 닳아진 치아도 있고 손발도 이렇게 좀 많은 치아라고 좀 알 수 있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좀 추가적으로 보면은 상악동이 이제 내려와 있어가지고 뼈가 되게 조금밖에 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치아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이 치아 자체도 많이 흔들리는 상태이기도 했었고, 보철적으로 이 치아도 같이 좀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같이 좀 심어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더 단단하게 임플란트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고, 오른쪽 아래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뼈가 많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이것도 흔들리는 상태여서 이것도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같은 경우도 치아가 많이 닳아있고 충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쪽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 똑같이 두 개를 이제 해드리기로 했었습니다. 보면은 알겠지만 뼈가 전체적으로 좀 무른 상태예요.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까맣게 좀 보이는 거는 좀 골질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CT 사진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악동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뼈가 많이 얇아요. 그래서 요거는 치주정 접근 상악동 거상술로 해도 되는데, 여러 개를 좀 심을 때는 측방 접근으로 하는 게 좀 편할 때가 많아요. 수술 범위는 조금 넓어가지고 환자분한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약간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수술이 좀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측방 접근 상악동 거상술을 무조건 아프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측방 접근 상악동 거상술로 오른쪽 위에를 하려고 했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뼈가 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뼈가 살짝 부족하면은 치조경 접근으로 막만 그냥 올리듯이 임플란트를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손등에다가 주사를 놓고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을 투여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이제 두 개 잘 심어졌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온 게 측방 접근 상악동 거상술로 이렇게 뼈를 좀 만들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진짜 뼈로 변합니다. 뼈 이식했던 것들이 CT상에서 봐도 좋은 위치에 잘 들어가고 뼈 이식도 예쁘게 잘 됐고 임플란트도 잘 들어갔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반대쪽은 약간 막만 살짝 올리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잘 들어갔고 반대쪽도 좋은 위치에 잘 들어갔습니다. 어금니를 다 지금처럼 보는 것처럼 다 심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앞니 부처를 이제 시작했는데, 착색 말고 치아가 이제 보면은 좀 짧아요. 또 문제가 뭐냐면 짧기도 짧고 그 다음에 공간이 좀 애매하게 다 이렇게 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상태 그대로 크라운을 씌우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치아가 너무 뚱뚱해져요. 이 옆에 너비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너무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치아를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치주과니까 지은 선생님을 제가 이제 좀 해드린다고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이 치아를 좀 길게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가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은 크라운을 씌워가지고 적절한 모양으로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절개를 넣어서 잇몸을 좀 잘라내고 치아를 좀 길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치아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스케일링 같은 것도 좀 했기 때문에 착색은 많이 줄었지만 치아 내부 자체에 있는 이 회색 빛깔이 도는 거는 뭐 아직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크라운을 씌우면 좋습니다. 불투명하게 해야지 또 이런 거를 완전하게 다 색조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은 모양을 다듬어 드린 다음에 치아 길이가 나오면은 치아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보는 것처럼 깨끗한 색깔로 이렇게 잘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하게 뭐 문제 없이 잘 지금도 쓰고 계시고요. 되게 만족하게 잘 쓰고 계십니다. 어금니 완성된 것도 보여드리면은 상악동 거상술 한 것도 잘 완성이 돼가지고 임플란트도 잘 나왔고,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높이 때문에 또 크라운을 해드렸고, 여기는 뭐 문제 없이 다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컴플렉스였던 이 앞니도 예쁘게 잘 해결을 해가지고 저도 좀 뿌듯했던 그랬던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이 치아가 왜 까맣게 변색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변색이 되는 걸까요? 이게 변색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인성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내인성 요인이 있어요. 외인성 요인은 아까 까만색 이렇게 묻어있는 것 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담배,
커피, 차 같은 거를 마시다 보면 침착이 됩니다. 겉면에. 그런 걸 이제 외인성 요인이라고 해요. 제가 치주 성형을 다 해놓고 나서도 보면은 이 착색된 거는 조금 제거가 됐는데 그래도 좀 회색 빛깔을 띠잖아요. 이거는 치아 내부에서 변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사실 내인성 요인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 환자는 사실 그걸 두 가지 다 갖고 있었어요. 이 환자분은 두 가지 다 변색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인성 변색은 스케일링을 해도 남아있잖아요. 이런 거는 왜 남아있는 걸까요? 내인성 요인이 뭐냐면 안쪽에서 변색이 되는 건데 태아 때 산모가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약을 먹으면은 치아가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약물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로. 아니면은 아주 어렸을 때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약물을 이제 먹게 되면은 엄마 뱃속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약을 먹어서 그런지 혹은 아니면 태아일 때 그런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치아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색깔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치주성 접근 상악동 수술이랑 측방 접근 상악동 수술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떤 거 있을까요? 조금 더 안 아프다라고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치주종 접근 상악동 거상술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잇몸을 조금 엽니다. 조금 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그 구멍으로 뼈를 밀어 넣어가지고 상악동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측방 접근 상악동 거상술은요, 옆에서 엽니다. 뼈 옆에서. 그러니까 잇몸을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열어요. 크게 열어가지고 상처를 좀 더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도 치주종 접근 상악동 거상술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 언제 측방 접근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 좋냐면은 임플란트를 상악동에 여러 개 심을 때, 그때는 오히려 측방 접근 상악동 거상술이 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치주종 접근은 결국 한 부위를 밀어가지고 뼈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개를 하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측방 접근을 한 번에 시원하게 열어가지고 하면은 금방 끝나는데, 이제 하나하나 하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측방 접근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상악동에 혹시 병소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치주종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상악동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에 낭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측방 접근으로 해서 시원시원하게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이 환자분이 치아가 짧아가지고 치아 성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정이나 기간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그 치관 연장술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잇몸이 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영구 보철물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임시치아를 좀 거칩니다. 보통 임시치아 하는 단계를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거쳐요. 그리고 한 두 달 정도가 되면 어지간하면 잇몸이 자리가 잡거든요. 임시치아 어차피 끼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는 않아요. 임시치아도 색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습니다. 잇몸이 완전히 자리 잡고 나면은 영구 보철물로 넘어가요. 이 환자분은 앞니 쪽도 다 보철이고 어금니도 다 임플란트신데 이럴 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요, 일단 양치질을 잘하면 제일 좋아요. 시간 칫솔, 뭐 치실, 워터픽 이런 거를 잘 써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열심히 해도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만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받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닦아지는 그런 부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제거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보철물 안에 충치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좀 정기적으로 찍어주면서 뭐 변화 과정이 있는지, 뭐 혹시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 마취 해가지고 치과 치료도 그렇지만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수면 치료로 그걸 극복하시고 또 앞니가 이렇게 변색도 심했던 환자분이신데 앞니도 이렇게 예쁘게 완성해드렸던 그런 환자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 치료를 너무 겁내시거나 하는 분들도 뭐 수면 치료를 같이 하면서 하면은 훨씬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용기 내서 치과 치료 미루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